안녕하십니까. 부동산 읽어주는 남자 부통령입니다. 오늘은 변화 느끼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윤석열이라는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은 거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이 당선됐다, 그러니까 어떠한 정책이, 부동산 정책이 있을 거다라는 게 아니라,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거는 우리는 윤석열이라는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았다는 거예요. 자, 이거죠. 그리고 그분이 민주당으로 나온 게 아니라 그의 반대편에 있던 공화당 쪽에서 나왔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변화라는 걸 느껴야 되는데, 우리는 이 변화라는 거를 우리가 과거, 우리는 뭐 한 2년 전부터 이 변화를 느끼고 있었던 거죠. 우리가 자산가치도 화폐가치를 놓고 봤을 때 이 그래프 자체가 2배 이상이냐 이하이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대통령 선거를 하기 전에 이미 2배 이하에서 찍혀 있는 모습을 봤다는 거죠. 그리고 2022년도에 선거를 치러진 거죠. 그래서 이미 자산가치도 화폐가치는 2배 이하로 내려와 있는 순간에 했다는 거예요, 선거를. 자, 이거 반대적인 상황은 무엇이냐면 IMF라는 그 당시를 거쳐 나가면서 이제 IMF에서 이제 나가면서 선거를 어느 지점에 치렀냐면 이때 치른 거죠. 2배 이상에서 찍힌 다음에 선거를 찍겠다는 거예요. 선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쪽이 당선이 됐다? 민주당이 당선됐다. 더 나가서 노사모라고 할 수 있는 친노 세력이 당선됐다는 거예요. 친노 세력이 당선됐다는 거죠. 이게 2배 이상이었던 지점에서. 그런데 지금 우리는 선거를 앞두고 2배 이하로 내려왔던 거 본 거잖아요. 그러면 그럴 때가 어떤 거냐면 이명박 시절과 비슷할 때 당선이 됐다는 거예요. 누가 당선이 됐다는 거죠? 지금 민주당의 반대편에 있던 쪽이 당선이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명박 때 사람들, 이명박이 구속된다니까 눈물 흘렸던 사람들이 지금 뭐 있죠? 청와대 비서관으로 가 있는 거죠, 지금. 비서진. 지금 그 사람들이 그곳에 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그런 현실을 목격하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런 것들이 앞으로 이러한 방향으로 돌아갈 수 있겠다. 뭔가 분위기가 반전되고 있다는 걸 우리는 뭐 2년 전부터 알고 있었던 거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평균 부담 지수를 놓고 봐도 0보다 이상과 이하를 놓고 봤을 때 2021년도부터는 0 밑으로 떨어진 거죠. 그러면 사실상 이 정도 박스권부터는 위험 단계로 들어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지점도 이명박 시대와 비슷해지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위에 있었던 시절은 친노의 어떤 시절이라 볼 수 있겠죠. 우리는 이 분위기의 어떤 감지를 언제부터 느꼈냐면 2년 전부터 여러분들 다 느끼고 있었어요. 여러분도 느끼고 나도 느끼고 모두가 느끼고 있었던 거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당선은 어디서 됐냐면 바로 이런 그래프적 모습을 보여주면서 당선됐다는 거예요. 그럼 윤석열 당선되고 나서는 이 그래프는 뭐 자산가치도 화폐가치는 지금은 어쨌든 문재인 대통령이 있고 어떤 그런 거죠. 선거를 앞두고 있으니까 이게 올라간다 하더라도 이게 내려올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평균 부담 지수는 지금 다 2배 이하로 내려가 있다. 평균 부담 지수는 0보다 낮은 쪽으로 나와 있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부담이 돼 있다는 거죠. 이런 현실 속에서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당선됐다. 그리고 그런 지점에서 이날에 이명박이라는 사람이 당선됐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올라가 있는 지점에서 누가 당선됐다? 친노가 당선됐고 친노가 당선됐다는 거예요. 친노가. 그런 거겠죠. 그럼 그 부분에서 끼어 있는 사람은 누구겠어요? 여기에 끼어 있는 사람 여기서 당선되면서 이게 2배 이상으로 올라가면서 이게 끼어 있는 사람이란 거는 누구냐면 박근혜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는 이제 눈으로 보는 거예요. 이미 분위기는 여러분들이 2년 전부터 다 느끼고 있었다는 거예요. 대통령 흐름도 이렇게 될 것이다 라는 거겠죠. 그래서 부동산 정책을 놓고 막 이런 것들 말하는 뭐 취득세다, 보유세다, 양도세다 하면서 막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이런 것들을 했을 때 어떻게 될 거고 이러면 어떻게 될 거고 이러면 어느 지역이 좋고 뭐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현실적으로 놓고 보면 그 어떤 모습의 구성은 IMF 때 시기죠. IMF 때 시기나 아니면 이명박 때 시기. 바로 이럴 때와 비슷해진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기본적인 형태는 이렇게 간다. 기본적인 형태는 이렇게 갈 것이다. 여러분도 느낄 수 있고 나도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느낌적으로 느끼는 거죠. 느낌적으로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역할에서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이런 뭐 정책들이란 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부동산 정책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크게 이거 하나하나 뜯어서 볼 필요도 없어요. 자, 무엇이 중요하냐? 이 변화의 어떤 그거죠. 변화를 느끼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바로 이거예요. 윤석열 강성 노조에 강령 대응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노사 갈등을 겪은 산업계가 촉각을 한다라는 거죠. 그 윤석열은 무엇이냐? 강성 귀족 노조 부정적 입장을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보세요. 이 당, 우리가 윤석열을 당선시킨 당이 어떤 당이냐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런 거죠. 귀족 노조의 독재 구조를 깨야 될 때다. 한마디로 노동 구조 개혁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노동 구조 개혁이 들어간다는 거죠. 지금 그런 얘기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얘기들이 나온 거예요. 지금. 근데 우리 보세요. 박근혜라는 시절을 볼게요. 2016년 박근혜 퇴진하면서 지금 노총들이 들고 일어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박근혜라는 사람이 보세요. 이 정도 때 당선이 된 거죠. 그리고 이렇게 하고 있다가 자, 2배 이하에서 있다가 당선돼서 2배 이상으로 올라가는 바로 이 지점에서 도저히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 시대는 박근혜 이런 시대가 아닌데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왜 명박스럽게 하지? 이명박근혜인가? 이명박근혜였구나. 이렇게 된 거예요. 이명박근혜구나. 이명박근혜구나라고 된 거예요. 이건 아닌데 이건 아닌데 이건 아닌데 이게 2배 이상으로 올라갔으면 친노 세대인데 친노적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이거 잘못됐는데 하는 거예요. 그 박근혜 탄핵으로 가는 거죠. 기본적으로 사회 분위기가 그쪽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된다. 우리 당을 지켜야 된다. 우리 당에서 만들어낸 대통령인데 왜 이러냐. 사회 분위기가 그걸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회 분위기가 그런 거잖아요. 여러분들. 박정희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사회 분위기가 그렇게 만드니까 그 내부에서 지금 반란이 일어나고 내부 안에서 다툼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왜 사회 분위기가 그렇게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자, 그래서 이런 모습을 보여준 거죠. 박근혜 퇴진운동 일어나면서 그러면서 그거잖아. 노조와의 사찰. 이 분위기가 틀리잖아요. 지금 윤석열 시대의 분위기하고 박근혜 시대의 분위기가 전혀 다르다는 게 느껴지는 거잖아요. 박근혜 어떤 말로 갔을 때 어떤 그 분위기. 뭔가의 어떤 이런 분위기죠. 이런 분위기가 느껴지는 거. 2016년 새누리당 앞에서 민주노총 2016년 촛불 집회하는 거죠. 박근혜 체포 구속시켜야 되는 거고 하야해야 되는 거죠. 박근혜 퇴진해야 되고 하야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자산가치대 화폐가치가 2배 이하에 있던 게 치고 올라오는 거죠. 그래서 2배 이상 막 올라가니까 도저히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사회가. 견딜 수가 없어요. 막 미치겠는 거예요. 막 그러면서 그 시대라는 게 뭐예요? 자산가치를 막 끌어올리고 싶은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이런 사회적 분위기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깃발이 휘날리면서 성공을 했다는 거예요. 성공을 했다. 이런 느낌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되는 거예요. 국정농단, 주범, 재벌구속, 정경련 해체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 시즌에서 2배 이하로 떨어지는 시기, 그 다음에 어떤 고통지수라 할 수 있는 게 마이너스 돼 있는 이 느낌이 있어죠. 고통지수를 받는 이 상황, 마이너스로 가 있다는 거는 고통지수를 받는다는 거죠. 그러면 이 받는 상황에서는 전혀 이야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족 노조랑 싸우겠다. 강성 귀족 노조랑 싸운다. 강성 노조랑 싸운다. 이런 분위기가 사회적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피부로 막 느껴지는 거예요. 그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지금 우리의 사회상 우리가 어떤 부동산 시장이라든지 이런 걸 볼 때 우리가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게 무엇이냐면 매수대 매도 척도가 있다면 우리가 이 아랫부분에 있었던 시절들이 있잖아요. 이 아랫부분에 있었던 시절들. 자, 이런 시절들은 기본적으로 해서 안 좋은 시기예요. 기본적으로 안 좋은 시기다. 그래서 이렇게 끼어 있는 시대들 또 반대편에 이런 끼어 있는 시대들의 어떤 신호는 다르질 거 아니에요. 그런 거죠. 그래서 폭넓게 생각을 했어야 돼요. 그래서 영끌이란 거 절대 해서는 안 된 거죠. 그래서 과거 2년 전부터 시작해서 영끌은 굉장히 안 좋고 다주택자들은 물건을 던졌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명박 정부여도 다주택자들에게 막 즐거운 정부였냐? 그러지 않았어요. 이명박 정부도. 마찬가지예요. 다주택자들은 이 정부나 저 정부나 다 싫어해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혜택 줄 때 던지는 게 맞아요. 기본적으로는 던지는 게 맞아요. 그런데 그러니까 안 던져도 되는 것도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안 던져도 되는 것들은 이제 이건 좀 논외로 무슨 은행 이자보다 더 잘 나온다 하면 월세 기준으로 해서 그러면 괜찮겠죠. 근데 영끌로 지금 들어가 있던 것들 아니면 영끌로 어떻게 했던 것들이 될 수 있냐? 과거처럼 이렇게 우리가 어떤 은행 수익으로 놓고 봤을 때 이게 더 월등히 좋아질 수 있냐? 그게 굉장히 힘들어요. 지금 들어오셨던 분들, 한 2년 전부터 들어오셨던 분들은 그런 거겠죠. 그래서 잘 판단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 느낌 2년 전부터 알고 있었던 거잖아요. 사실은 모든 사람들이 2년 전부터 알고 있었어요. 근데 그게 지금 터진 것 뿐인 거죠. 그래서
어떤 그 변화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프상 그래프가 어떤다? 굉장히 안 좋은 그래프란 거예요. 자, 이 안 좋은 그래프는 뭐냐면 이 시기는 어떤 시기냐면 중진국이에요. 중진국의 위험이 터진 거예요. 중진국의 위험이 터졌을 때요. 굉장히 길게 가요. 중진국의 위험이 터지면. 그런데 이건 무엇이죠? 선진국 위기죠. 선진국에서 터진 거예요. 그러면 작게 가요. 그런 거예요. 그럼 터지려면 선진국에 터진 게 좋아요. 대한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경제 순위 10위 안에 국가가 연쇄적으로 터지는 거예요. 한 5개, 막 4개 국가가 연쇄적으로 터진다. 그런 것들은 좋지만 그런 것들은 그 기간 짧게 가는데 이게 중진국에 터지면 굉장히 이게 머리가 아파요. 왜냐하면 선진국들은 또 선진국대로 선진국도 뭐 중진국이 무슨 일이 터졌다면 어차피 배 신경을 안 쓰거든요. 배 신경을 안 써요. 원래 선진국들은. 오로지 자기 나라에서 영향이 끼쳤을 때 자기 나라에서 어떤 이 부분 이런 것들이 어떤 자산 거품이 다 꺼져 버렸을 때 그리고 이 자산 거품이 꺼진 것 때문에 정치적으로 압박이 들어올 때요. 이런 거 있을 때 그때서야 겨우겨우 어떻게 돌리고 어떻게 작업을 하지 그렇지 않고 선진국이 잘 움직이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문제는 뭐냐? 10년 전이죠. 10년 전. 즉 10년 전에 위기가 터진 국가에서 또 위기가 터져서 문제를 일으킨다라고 보기에는 그런 거죠. 전에 위기가 터졌던 나 중진국들이 30년 만에 위기가 터진다. 그게 더 그런 거죠. 그쪽에서 위기가 터질 확률이 높다라고 보는 편이 낫다는 거예요. 그러면 굉장히 오래 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번 판은 굉장히 오래 갈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무엇이 진짜 안 좋냐면 특히 수도권 거품들은 굉장히 지금 가득가득 켜 있어요. 그래서 더더욱 제가 수도권은 위험한 지역이다 했던 이유예요. 대통령부터 이렇게 바뀌면 결국엔 노조랑 싸울 건데 결국엔 노조랑 싸우면 수도권에 있는 귀족 노조들부터가 이제 머리가 깨지는 거죠. 왜냐하면 어차피 귀족 노조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대한민국 전체에 깔려 있단 말이에요. 대한민국 각 광역시도 깔려 있고 도청 지역도 깔려 있어요. 근데 문제는 아파트 거품이 가장 심한 데가 수도권이라는 거예요. 지금 서울 수도권. 근데 거기서 문제가 터지면 더 골머리가 아픈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예요. 우리가 다 느끼고 있었던 거죠. 이 변화의 느낌. 일자리로 공격이 들어오면 즉 권력자가 노조랑 싸운다면 그거 굉장히 머리 아픈 일이에요. 이거 부동산 시장 재미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시세 차익 투자 시장 또 재미가 없어요. 재미가 없다. 기본적으로 권력자가 노조랑 싸우면 재미가 없는 거예요. 첫 번째요. 이게 첫 번째면 두 번째. 미국이 인플레이션과 싸운다는 이 얘기가 나오면 재미가 없어요. 왜냐면 미국이 인플레이션 싸우면 결국은 금리가 올라가는 건데 문제는 금리를 올릴 때예요. 이 금리를 올릴 때 경제 성장을 한 다음에 금리를 올리면 좋아요. 항상. 경제 성장을 한 다음에 금리를 올려야 돼요. 그러니까 금리가 오른다고 말하면 금리가 오른다고 말하면 그 전에 금리가 오른다 했던 게 있어요. 그 전에 금리가 오른다라고 했고 금리가 떨어진다란 말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금리가 오르고 그다음 떨어지고 오르고 이런 방향으로 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런 거예요. 떨어진 다음에 다시 올리는 거죠. 떨어진 다음에 금리가 떨어진 다음에 다시 올렸을 때 이 둘 간의 차이가 어떤다? 가계소득으로 자 대한민국의 GDP 1인당 GDP로 어느 정도 $10,000 이상이 올라간 다음에 이 이야기가 나오면 좋은 거예요. 근데 그게 없이 올라간다면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즉 무엇이냐면 $30,000에서 33,000에서 금리를 내렸는데 금리를 다시 오른다는 지점이 앞제가 33,000이었는데 여기가 33,000에서 금리를 오른다. 이건 굉장히 안 좋은 신호예요. 원래는 43,000에서 올려야 돼요. 그러면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거는. 그런데 GDP는 옆으로 행보하고 있는데 금리를 올린다. 이건 굉장히 안 좋은 신호죠. 굉장히 안 좋은 신호. 그래서 이 두 가지 신호가 안 좋다는 거예요. 이 변화를 느끼는 거죠. 여러분도 느끼고 나도 느끼고 있어요. 여러분들. 다 여러분은 느끼고 있죠. 느끼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자, 이런 말을 하는데도 원래는 매장당해야 될 말이죠. 이건 굉장히 매장당할 말인데 이런 것들 굉장히 함부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변화가 느껴지잖아요. 이 변화를 느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 뭐 몇십 년 걸려서 막 될 거 막 싸워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이거 법 바꾸려 하면 막 싸우고 뭐 하고 하면 어려워요. 이명박 정부 때도 마찬가지예요. 막 법 바꿔야 되고 뭐 해야 되고 막
해야 되는데 뭐 머리가 아프잖아요. 그런데 대통령이 노조랑 싸우는 거는 상관이 없어요. 법하고 상관이 없어요. 지금 있는 법대로만 집행해도 귀족 노조들은 머리가 아파요. 현실적으로 머리가 아프죠.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 때도 많이 봐주고 있었던 거예요. 노무현 대통령 때도 많이 봐주는 거고. 그리고 김대중 정부 때는 IMF 때문에 결국엔 노조에 대한 어떻게 됐어요? 구조조정 전배해버린 거잖아요. IMF가. 그러니까 그런 변화분들을 느낄 수 있으면 부동산의 어떤 흐름도 느끼는 거고, 이런 변화분들을 우린 2년 전부터 느낄 수 있는 거죠. 2년 전부터 우린 느껴질 수 있는 거야. 이런 시절로 가구나 라는 거죠. 이런 시절로 간다면 결국에는 적정가에 나오는 분양, 이 분양이다, 분양. 이 분양 받는 것밖에 없구나, 결론은. 그래요. 그래서 이런 걸 한 거예요. 그래서 항상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분양가가 여기서 올라가지가 않아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여기서 올라간 분양가는 어떤다? 미분양을 항상 수반합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제 영상을 보면 보여주는 단계별 분양가 그 어떤 점수가 있잖아요. 그 점수대로 분양 나와요. 그런데 그래서 지금 가장 슬픈 건 여기 있다 쳐요. 그럼 여기 아파트가 이렇게 있어요. 한 10년, 뭐 15년 사이 있을 거예요. 뭐 7년짜리도 상관없어요. 이렇게 있어요. 이런 식으로 준공 떨어지고 이런 식으로 있어요. 뭐 5년이라도 상관없어요. 이 5년짜리 준공 5년. 근데 여기 아파트가 딱 들었어요. 근데 지금 이 아파트를 얼마 주라면 이 분양가로 쳐. 이 분양가만큼 이 아파트를 달라 한다는 거예요. 연식이 오래될수록 더 안 좋은 거겠죠? 그러면 지금 이 아파트에 있던 이거에 있는 실거래가가 아니면 이렇게 연끌하신 분들이 좋을 거냐? 안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문제는 안 좋다는 거예요. 분위기가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항상 지금까지 말하고 있는 모든 건 이런 거예요. 자, 여기 분양가가 뭐 7억이라 할 거예요. 근데 여기 3억 5천짜리에 7억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왜 7억이냐면 얘가 7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신규 아파트를 들어가는 게 낫지. 12년짜리 아파트를 왜 들어가냐 하면 이 7억짜리가 14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준공돼서 떨어지면 이게 14억이라는 얘기를 여러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말을 하려고 하는데 분위기는 어떤다? 분위기는 이렇게 바뀌어 있다는 거죠. 이렇게 바뀌어 있는 거예요, 분위기는. 분위기는 이렇게 바뀌어 있다는 거예요. 분위기는 바뀌어 있다. 하는 거죠. 분위기는 바뀌어 있는 거예요. 분위기는 바뀌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7억짜리가 7억에 나오는 거예요. 준공돼서 다시 거래가로 나왔는데 7억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옆에 있는 아파트 7억짜리는 어떻게 돼요? 그게 하락을 먹는 거라고요. 그게 하락을 먹는 거예요. 그게 부동산이 떨어졌다는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항상 그러잖아요. 분양받고 나서 버티면 오른다. 맞죠? 버티면 올라요. 왜? 4만 3천 달러, 4만 5천 달러 넘어가면 분양받았던 그 아파트가 7억은 아니더라도 그 옆에 다시 지으려면 뭐 10억이 필요해요. 그때부터는. 왜? GDP가 35%막 그 정도 올라 있으니까. 그런 거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말했던 게 7억 샀던 아파트가 12억에 팔렸어. 여러분들 하는 거예요. 또 하는 거예요. 그때 또 분양가 맞춰서 또 갖고 하는 거예요. 왜 또 그 옆에 또 아파트 지어서 그때는 그 아파트를 뭐 10억, 11억에 뭐다 분양 쳐야 되니까. 계속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사실은. 경제가 발전하면 원화 자산이 오른다니까요. 그건 기본 공식이에요, 공식. 그러나 그게 조정을 받을 때도 항상 있더라. 그런 조정을 받을 때가 다가왔더라. 정도로만 여러분들 아시고 있으면 돼요. 그래서 비싸게 연끌 들어가신 분들 힘들죠. 어쩔 수 없죠. 근데 본인의 선택이죠. 그거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게 항상 맨 마지막 사람이 위기라니까요. 항상 맨 마지막 사람이 위기예요. 항상 맨 마지막 사람이 위기예요. 맨 막차 탄 사람이 위기라니까. 항상 어디 지점이든지 맨 막차예요. 여기서 요거 탄 사람들 위기 아니에요. 여기 탄 사람이 위기였잖아요. 이 사람만 위기 받았잖아요. 이 사람만 고통받고 끝난 거죠. 여기 탄 사람, 여기 위에서 이렇게 있었던 사람 뭐 있어요. 그냥 버티다 그냥 넘어가는 거죠.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문재인 대통령 2번 찍히니까 정권 내주고 끝나잖아요. 현실이에요, 여러분들. 어쩔 수 없어요. 현실이에요. 자, 이 아랫부분에서 위로 있으니까 김대중 대통령 어떻게 위로 있는 친노한테 넘겨주고 나왔죠.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현실적이다. 현실적으로 보셔야 된다. 정도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하여간 역방향을 바뀔 때 안 좋다 정도로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